한정적인 구독자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플라프입니다. 오늘은 모든 유튜버들의 관심사죠. 유튜브 채널 구독자 늘리는 방법, 그 중에서도 전문직 유튜버들 채널 구독자를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채널 구독자 확보하는 데 있어서 편법, 또 꼼수 이런 것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구독자 수가 많지만 수익이 저조하다라든지 아니면 구독자들이 오히려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라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즘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졌죠. 이런 상황에서 내 컨텐츠가 얼마나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안정적인 조회수와 꾸준한 구독자 증가가 관건인데요. 유튜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과 그리고 효과적인 타겟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죠. 내가 만든 컨텐츠를 과연 누가 볼 것인가, 그리고 그 타겟 고객층이 과연 내 영상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 것인가죠. 봐줄 사람도 없고 정작 내가 만든 영상을 나의 타겟 고객층은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겠죠. 우선 효과적인 타겟층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과연 나는 어떤 부류의 유튜버이고 내가 생산하는 컨텐츠는 어떤 종류의 컨텐츠인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기로 하죠. 유튜브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엔터테인먼트, 즉 전문적인 지식이나 교육적인 내용을 컨텐츠로 다루기보다는 재미나 흥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부류인데요. 이런 부류의 장점은 딱히 컨텐츠 소비층에 제한이 없다는 거죠. 특정 나이나 관심 분야에 상관이 없이 썸네일 내용이 자극적이거나 재미있어 보이면 누구나 클릭해서 보기 때문에 노출만 잘 되면 쉽게 조회수나 구독자 확보가 가능합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레드오션이라고 봐야 하는 거고요. 콘텐츠가 차별화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엄청난 재미나 자극적인 요소가 없다면 노출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꾸준히 조회수를 늘리거나 안정적으로 구독자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죠. 두 번째는 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유튜버가 운영하는 채널인데요.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이면서도 깊이가 있고 또 교육적인 컨텐츠들을 다루고 있죠.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을 주된 컨텐츠로 제공을 하는데요. 이런 유튜브 채널의 장점은 마니아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이런 마니아층은 한번 구독을 하면 쉽게 이탈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문을 통해서 또 다른 마니아들을 계속적으로 해당 채널로 실어 날라다 주기 때문에 초반에 구독자 증가가 더딜지는 몰라도 컨텐츠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된다면 점차 구독자 증가의 속도가 붙으면서 무섭게 채널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계속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과 더불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면 내가 세무사인데 절세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로 어느 정도 구독자들에게 신뢰와 전문성을 인정을 받게 되면 구독자층이 그대로 세무기장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 만약 내가 치과 의사이고 임플란트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독자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게 되면 그대로 내 병원의 고객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전문성 있는 사업과 연계를 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고요. 온라인 잠재 고객을 오프라인의 실제 고객으로 연결시키면서 사업 매출에 실제적인 도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에 반해서 단점은요. 우선 첫 번째로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거나 전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유사한 직종의 다른 유튜버들에게 경쟁의 대상이 되거나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구독자층이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업로드한 영상들 중에서 건축사 시험에 관련된 영상이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유튜브 시청자 중에 과연 건축사 시험 준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작년 기준 건축사 시험 응시인 수가 약 10,000명 정도라고 하면 딱 그 정도 숫자가 나의 영상에 대한 잠재적인 고객이 되겠죠. 4천만 유튜브 시청자 중에 약 0.1%만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청률과 구독률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초기 성장이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파이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시장 규모 면에서 효과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도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런 전문직 유튜버들이 채널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장점은 그대로 취하면 되는 거고요. 단점을 분석을 해서 이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 해답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점 중에 첫 번째, 전문성에 있어서 동종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경쟁 구도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 빈틈을 보이지 않도록 각자가 현업에서 더욱더 연구를 하고 영상 하나하나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올리기 전에 자막, 오류, 맞춤법 체크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하시고요. 또 스크립트나 데이터 한 번 더 체크하시고, 특히나 검증이 부족하거나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본인의 감이나 느낌으로 작성된 그러한 데이터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시청자들 중에서는 잘 모르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경쟁자들은요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곳이 있다라든지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다라든지 하면 바로 댓글 공격이 들어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막 맞춤법이 틀렸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비판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이러한 지적이 한두 개 정도라면 상관없지만 이런 것들이 몇 개씩 달리고 비추천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 영상의 노출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죠. 두 번째로는 한정적인 구독자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핵심 내용인데요. 한 가지 부류의 타겟팅에 올인해서는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타겟팅층을 다원화해야 하고, 그리고 그 타겟팅층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물론 내 전문성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채널의 성격을 단일화해야 한다. 다양한 타겟층 공략을 위해서 일관성 없는 컨텐츠가 올라가게 되면 기존 구독자 이탈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채널을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채널을 분할하게 되면 기존 대비 상대적으로 업로드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업로드 횟수를 기존 대비처럼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컨텐츠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업로드 횟수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컨텐츠의 퀄리티는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전업 유튜버이시거나 영상을 아웃소싱하지 않는 이상은 채널을 2개 이상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결국 단일 채널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내 전문성은 지키되 채널 구독자들을 다원화시키자는 얘기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구독자 다원화는 결국 연령대별 구독자 추가 확보를 의미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보면 시청자 분석 탭이 있죠. 거기에 보면 성별 그리고 연령대별 유튜브 시청자 정보가 잘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 분석 데이터를 보면 내 컨텐츠를 주로 어떤 연령대에서 많이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채널을 주로 이용하지 않는 연령대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채널을 보면요, 저연령대층인 13세에서 24세까지는 이용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25세에서 34세까지가 4.6%, 35에서 44세까지가 47.2%, 44세에서 54세까지가 46.2%, 55세에서 64세까지가 2%, 마지막으로 65세 이상이 0%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저연령대층인 13세에서 24세 사이에 이용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각 연령대별로 가장 취약 구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죠. 전문지 유튜버가 가정할 수 있는 타겟 고객층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한 전문 직종에 종사를 하면서 기술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찾고 있는 실제 수요 고객. 셋째는 장래 희망이 해당 전문 직종인 진로를 위해서 정보를 얻고자 하는 학생층이 되겠죠. 제 채널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장래 꿈이 건축사인 학생들, 중학생 13세에서부터 18세까지, 대학생 19세에서부터 25세까지, 그리고 30세 이하의 대학원생까지 포함이 되겠죠. 이들을 위한 교육 컨텐츠를 보강한다면 현재 가장 취약한 잠재 고객 연령대층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면 건축 관련 진로라든지 취업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그런 컨텐츠들이 될 수가 있겠죠. 또 현재 가장 주력 계층인 35세에서 44세 사이의 연령대층인 경우에는 현업에서 건축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영상 시청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는 실무적인 내용, 건축 법규라든지 자격증, 또 본인 사업을 개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정보들, 그런 종류의 컨텐츠 개발이 중요하겠죠. 지금 제가 현재 주력하고 있는 건축사 시험 자격증 획득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경제적 자유를 위한 부동산 컨텐츠, 이런 것들이 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찾고 계시는 주 고객인 잠재 건축주들인데요. 사실 건축 분야에 있어서 주 고객층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50대 이상의 중년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즘은 억대 연봉의 젊은 부호들도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마냥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잠재적인 건축주라고 속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분들은 신축 투자를 통한 수익 효과라든지 아예 인문학적인 내용이나 디자인 철학 등을 다루는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제가 운영하는 건축사무소가 신뢰가 가고 믿고 일을 맡길 만한 곳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전달하는 방식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이들 세 부류의 관심 키워드를 분석해서 관련 주제 컨텐츠를 가지치기식으로 더욱더 분할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컨텐츠들을 확장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요즘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가 어떤 것들인지, 또 건축 실무자들의 관심 키워드나 건축주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를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40대 중에 신축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들의 요즘 최근 유행하는 취미가 럭셔리 요트다. 그런 고급 요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최근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관련된 컨텐츠를 제작하는 거죠. 시간 날 때 요트도 한번 직접 타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요트에 관심이 있는 재력이 있는 40대들이 채널 구독을 하겠죠.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신축 사업의 잠재적인 건축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입니다. 충분히 데이터를 분석하고 키워드를 조사를 하면 그게 결국 시장 조사가 되는 거고요. 시장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야 어떤 사업이든지 성공할 것이다 라는 건데요. 결국은 유튜브도 똑같습니다. 결국 내 컨텐츠를 사주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내 색깔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심축은 내 전문 분야이고요. 어떻게든 그 분야와 관련이 있는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내 주 종목과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고 채널의 소비자 전 연령대를 다 섭렵해 나가는 방식으로 컨텐츠를 다원화시켜 나가는 것, 구독자층을 넓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